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국내 시장이 3주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전날 주말에 뉴욕 시장이 또 다시 급락하는 시장 흐름이 나와서 시장의 부담감이 조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주간 단위로도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주말에는 뭐 상속세 물납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국내 기관들의 공격적인 차익 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왔는데 전날 뉴욕 시장이 일단 뭐 지금 이제 그 오픈 AI 여기에서 오라클의 어떤 실적과 이게 실망감,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저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것, 그리고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 떨어질 때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도 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마이크론의 브로드컴의 그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밸류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어저께 이제 급하게 밀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이나 일단 은행, 금융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댔는데 뭐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 글로벌 시장의 주간 등락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간 등락률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세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1.6%로 가장 세게 올랐고 코스닥이 1.4. 근데 이제 나스닥하고 홍콩 에치 지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프랑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이렇게 올라왔댔는데 이 시장 흐름들은 이게 우리 시장도 잠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주 연속 상승에 대한 이런 또 부담감 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고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죠. 그 특별한 어떤 지표들은 없어요. 이제 그 블랙아웃 됐던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스티브 미란부터 존 윌리엄스 총재 뭐 여러 총재들의 어떤 발언이 예정돼 있고 특히 18일 날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오라클과 지금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오라클은 실적이 이제 별로였고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는데 미반영. 마이크론은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게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미국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요. 무엇보다도 BOJ 일본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를 인상할 거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인상할 때 뉴욕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데 뉴욕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지금 현재 그 엔캐리의 어떤 청산의 우려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간으로 볼 때는 3주차의 시장 흐름에서는 원래는 뭐 뚜렷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 발표되는 목요일 날 아침 여기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의 주가의 지수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3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주 연속. 이제 여기 보시면 복샘 트렌드를 올라섰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복샘 트렌드를 올랐을 때는 이때 하얀 선이는 5주 2평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5주 2평이 아마 4,080 전후가 될 것 같으니까 아랫단으로 지금 현재 2% 전후에서
마이너스 2% 전후에서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2월 달이 지금 이제 그 앞에 고점을 만약에 못 넘고 올라가면 이렇게 쌍봉 형태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아래 저점도 테스트한다. 그래서 만약에 4,080이 이탈되면 3,900대까지도 한번 이탈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저는 뭐 4,000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수상으로는 만약에 미국의 시장이 하락해서 떨어지면 시장은 저점 매수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비슷한 이런 흐름이죠. 지금 이제 3주 연속 올랐는데 코스닥은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랫단에 여기 보시면 5주 2평이 있는 자리가 907입니다. 근데 뭐 937에서 907이면 30포인트인데 이건 깊게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이 여기 지난 지난 올말에 기록했던 이제 912 그런 자리 정도까지 오픈한다. 그러면 920대부터 적극적인 매수로 공략하는 것이 맞고 20을 이탈하는 자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행보 수렴했으니까 단기를 중립 영역이 왔지만 중기는 여전히 상승의 흐름이잖아요. 내리면 매수이니까 아랫단으로 이 흐름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수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단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어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에서는 요런 흐름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잠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도 거의 비슷한 이런 시장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치고받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단이 52만 원대이지만 얘는 지금 현재 54만 원과 59만 원 사이에서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만 원대 자리는 54만 원대는 매수의 자리이지만 59만 원대에서는 매도의 자리다. 그러니까 요 박스권 안으로 아랫대로 내려오면 매수, 위로 올라가면 청산하는 이런 자리다. 결국은 지수가 트렌드를 가져도 종목들이 트렌드를 안 가진 종목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중기적인 압력이 있는데 기술적인 어떤 반등 수준에 있고, 이게 밑에 저점과의 어떤 근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얘는 뭐 내려오더라도 43만 원대에는 매매이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46만 원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 거의 아랫단으로 5%, 윗단으로도 5%, 요 전후에서 박스권의 이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잡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떨어지면 지금 현재는 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그러나 이 앞에 지금 현재 뭐 현대차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왔던 요 자리가 지금은 단기로 저항에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도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보면 얘는 지금 현재 위로는 31만 5천 원, 하단은 28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삼성전기가 그래도 모양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유리기판이든 MLCC든 지금 이제 이렇게 봐서 기판과 MLCC가 시장 흐름의 대세이며 지금 현재의 모양은 옐로 칩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이제 주간으로 살짝 올라왔던 그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16조밖에 되지 않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바이오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홀딩스 기업들 이런 쪽은 정부가 이제 그 상속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물자 어떻게 보면 현금 대신 이걸로 상속의 대납을 허용해주는 안이 나온다 이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ADC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같이 함께 올라왔던 거다 이렇게 보면 뭐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옐로칩에서 삼성 에피스나 지금 현재 삼성 전기 얘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마음 불편해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이 안 돼 있으니까 코스닥의 그 1등이라고 보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기술 이제 그 수출 여기 이런 것과 여기에 특허 손재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할로자임이 지금 특허를 소송했는데 이번에 또 할로자임이 특허를 소송했고 이번에는 머크가 좀 부담이 되니까 알테오젠을 상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부담스럽고 사실은 이제 주말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런 종목들이 못 갔고 오히려 에코프로 BM도 가격 조율이 나왔다는 건데 에코프로 BM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조정받으면 저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 에코프로 BM은 조정받을 때 1순위로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트렌드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지 지금은 이제 바로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그 로봇에 레인보우 로봇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가장 세게 올랐던 게 클로봇인데 그런 흐름에서 바이오주들 보면 바이오나 이쪽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좋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주가를 보면 첫 번째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봐야 될 종목은 저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지금 5개 종목은 종목으로 보면 이 셀바스 헬스케어, 일진전기, 미래에셋벤처, 서부 T&D. 그 시장 흐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시장 흐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뭐냐 하면 이거죠. 그 이제 바이오들은 지금 이제 일부는 올라갔다가 일부는 이제 그 알테오젠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주말에 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전력 기기의 움직임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 조율이 나오면 전력 기기 쪽에서도 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정식 발족은 안 됐고 지금 해서 실질적으로 세부 사항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업무 보고하는 시점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150조를 출자하고 국민성장펀드를 뭐 이론은 어디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이제 풍력 관련의 뭐 이런 쪽이나 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거 공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용인 클러스터 이런 문제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는 모태펀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가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고트 우리가 이제 그 고터
고속터미널 부지의 활용 논란으로 천일고속이 급등이 나오고 여기에 뭐 동양고속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연속적으로 왔는데 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했던 KCTC나 아니면 대성산업 그리고 삼표 시멘트 이런 것들이 아주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조정받았던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도 있지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호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가격 조율이 나왔죠. 어저께 이 저점을 중심으로는 저는 매수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AI 관련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자녀들이 손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부 여기 가격 조율이 나오면 한 번 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랫단에서 맨 포인트를 잡고 흐름상에서는 5,900원 이하 5,500원까지 매수하고요. 5,500원까지 1차적으로는 6,400원 2차적으로는 7,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일진전기입니다. 이제 일진전기는 여기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왔다가 떨어진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붙었거든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지금 현재 그 주말에 1조 4천억을 샀는 일부 안에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6만 원 이하에서 메인 포인트를 잡고 하단을 지금 현재 5만 7천 원까지 여기서 메인 포인트를 잡고요. 위로는 6만 5천 원, 7만 1천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입니다. 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국민성장펀드 안에서도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벤처 캐피탈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이고 아마 12월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또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투자했던 게 나오게 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흐름들은 좋은 이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가격대는 1,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사고 1차적으로는 11,500원, 2차적으로는 13,000원까지 오픈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서부 T&D입니다.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16,000원에서 13,000원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볼륨이 이렇게 와서 분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볼륨이 분출 거래량이 되지 않고 밴드 상단에 딱 이렇게 걸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로 떨어지는 자리는 저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13,000원에서 12,400원 사이에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는 17,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수요일 날에 방송을 조금 결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특집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조금 할애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